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3일 오전 10시 44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어제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언론에 이런 공지를 했습니다. 지난 12일 밤, 어제입니다. 지난 12일 밤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국방부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하여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이 공문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경호처의 지휘부인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간부들에게도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공수처는 전달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이 공문에서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 외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므로 이것을 막는데 동원되지 말라는 뜻이고, 상관으로부터 막으라는 명령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항명하는 것이 그게 위법이 아니라 정당한 항명이 된다. 그러니까 부당한 불법한 명령에 대한 저항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않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바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 포위된 경호처 안에서 좀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며 칙부하고 있는 이른바 한남동 요새를 지키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에 내부 균열 조짐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이어 4인자 격인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그런 균열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박 전 처장은 윤 대통령 조사를 두고 협상을 주장해 왔고, 이 본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이 박 전 처장과 가까운 인사로 꼽힙니다. 그런데 경호처 내 협상파가 경찰에 출석한 반면 강경파로 꼽히는 경호처 2인자, 3인자, 즉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 조사를 현재 거부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좀 너무하네요. 결사항전할 게 따로 있지. 적법한 체포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서 결사항전한다면은 그럼 무기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너무 끔찍한,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사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 차장이 박 전 처장 사임 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 단총 이상의 중하기로 무장하라고 지시하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전 처장을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건동 경찰청사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를 했습니다. 전날 13시간 넘는 조사에 이어 이틀 연속 조사에 나선 것은 박 전 처장이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한 것과 견주어 보면은 상당히 협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차장이 상당히 강경파다. 그래서 지금 경호처 안이 강온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박 전 처장보다는 김 차장 등 이른바 김건희 라인을 더 신뢰하는 상황에서 할 만큼 했다고 판단한 박 전 처장이 출구 전략을 시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 차장은 이 공조수사본부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함한 더 강경한 체포영장 저지 태세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알려졌다고 보도한 걸로 봐서 확인이 안 되는 사실이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윤 의원은 금일 경호처 과장 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직접 김 차장에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경호처 간부들이 반발하며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자 김 차장은 해당 간부를 대기 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건 확인이 안 되는 건데, 다만 지금 경호처에 내분이 일어나고 해서 압도적인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진입을 할 때 경호처가 과거처럼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의문스러워 보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이번에는 아마 경호처도 체포영장 집행에 순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개별적으로 이탈하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양측이 다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발적 사고, 뭐 이런 돌발적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만 나면은 또 완전히 그쪽으로 이 사건의 흐름이 가버리니까. 그런데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가지고 공수처로 윤석열 대통령을 데리고 가서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하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때 영장 청구할 내용이 없는 거죠.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영장 청구할 때 그게 국속 사유를 조명하는 증거 자료가 좀 붙어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한 다음에 수사력이 약한 공수처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공수처가 좀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내가 제일 먼저 하겠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난 달 9일 출국 금지 신청을 하고 법무부가 즉각 그걸 받아들인 그때부터 과잉 수사라고 할까요? 경쟁적 수사가 빚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데 갈팡질팡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은
탄핵 재판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 하는 이야기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와 탄핵 심판이 지금 병행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먼저 하고 그 결론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든지 아니면은 기각되어서 복귀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체포 또는 구속을 결정하는 게 맞다. 그 논리의 근거는 현직 대통령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례가 없고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일이니까 이것은 순리대로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또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또 다릅니다. 현장의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일종의 오기 싸움이 돼 가지고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로 영장 집행이 좌절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합법적 영장 집행에 대해서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억지를 쓰면서 거부를 하니까 일종의 감정싸움 비슷한 게 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서 지금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게 공수처와 경찰인데, 공수처는 뭐 몇 명 안 되고 사실은 경찰입니다. 근데 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원한이 좀 쌓여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 검찰에 대한 경찰의 그 불만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이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경찰이 좀 푸대접을 받았다, 이번에 한번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이런 심정도 여기에 투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 체포 또는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시대의 최초의 일입니다. 아마 왕조 시대로 올라가도 왕을 그냥 잡아가지고 뭐 하는 것은 저 인조 반정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으니까, 이거 수백 년 만에 처음 있는, 한국 정치사에서도 수백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수백 년 만에. 인조 반정이 일어난 게 17세기니까 4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는 감정을 빼고 차분하게 해야 되고 느긋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국가지휘부가 일종의 공백 상태는 아니지만은 정치적 지도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걸 조정해 줄 기구가 없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자꾸 개입시키려고 하는데, 이분 입장에서도 이런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니란 것은 또 이해해 줄 만합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와 경찰이 자기 실력으로 해야 되고, 다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으므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번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건 사실은 각하를 해버려야 되는데, 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왜 이의 신청이 부당하냐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은 불가능한데 이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 하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탈출구를 닫아버린 느낌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할 시간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이다.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본인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본인의 결단은 뭐 여기서 하야하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내가 걸어서 나가겠다, 이게 남아있는 그래도 최선의 선택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